20일 방송된 주말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에서는 김준하의 동정심 유발에 넘어간 은금실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날 은금실은 악몽을 꿨습니다. 은금실은 딸기의 행방을 알아본 공태경에게 딸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꿈을 꾸고는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마음이 슬픈 은금실은 자신의 손녀딸이자 김준하의 누나인 수녀 에카에게 전화를 걸어 딸기 꿈을 꿨다며 당장 딸기한테 가보고 싶은데 딸기가 무슨 꽃을 좋아했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습니다. 이후 은금실은 꽃을 사 딸기가 안치되어 있다는 납골당에 방문했습니다. 에카는 김준하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 댁에 잘못한 게 있으면 나중에라도 용서를 빌라며 계속 뵐지 안 뵐지 모르지만 마음의 짐을 덜어야 될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어 방금 할머니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를 뵈러 간다며 핏줄이라면 서로 용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김준하는 누가 수녀 아니랄까봐 이러냐며 설교 그만하라고 한 뒤 생각에 잠겼고 이후 자신도 추모관으로 향했습니다. 은금실이 납골당에 도착하자 미리 그곳에 와 있는 김준하를 발견하고 놀랍니다. 은금실은 김준하에게 잠깐 기다려라고 한 후 딸을 만났습니다. 은금실은 딸기가 이렇게 생겼었구나라고 사진을 보고 딸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공찬식 역시 죄송하다며 하나뿐인 동생인데 누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며 죄송스러워했습니다. 차나 한잔하자고 김준하를 불러세운 은금실은 네가 정말로 딸기 아들이 맞냐고 물었고 김준하는 믿고 싶지 않으신 거 알지만 납골함에 놓인 가족 사진 속 남자아이가 저 맞다며 엄마는 쾌활하고 화통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엄마의 그런 성격이 할머니를 빼닮은 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은금실은 죽었다는 딸기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 김준하에게 이것저것 묻습니다. 김준하는 16살에 부모님이 사고가 났다고 전했고 은금실은 에카가 언제 수녀가 된 거냐며 궁금함을 참지 못했습니다. 김준하는 자신이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누나가 수녀가 됐다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누나가 수녀가 되니까 혼자 세상에 버려진 것 같아서 괴로웠다. 그런데 적응하면서 살다 보니까 혼자인 게 익숙해졌다고 전했습니다. 김준하는 이 상황이 혼란스러우신 게 이해된다. 힘드시면 제가 외손자라는 사실을 억지로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된다. 라며 지금껏 혼자 산 것처럼 혼자 살아도 괜찮다고 은금실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이런 김준하 말에 은금실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금실은 김준하를 떠올리며 혈혈단신으로 외로웠겠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지난밤 김준하가 갑자기 쳐들어와 자신이 은금실의 외손자라고 밝힌 김준하에 공태경과 오연두는 내색하진 않았지만 소가리를 했습니다. 그간 원수로 대한 김준하가 공태경의 사촌이 된 셈인데요. 이런 공태경과 오연두가 걱정스러웠던 공태경의 가족들은 아침부터 공태경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이인옥과 형 공천명 부부, 그리고 공지명은 하늘이와 놀아주려고 왔다며 문을 열라고 재촉했습니다. 오연두와 공태경은 가족들의 위로를 받고 지지를 받는 것 같아 행복해했습니다. 한편 아버지 공찬식은 공태경을 불러냈습니다. 모임을 가졌다는 고깃집으로 부른 공찬식은 공태경을 불러 맛있는 고기 많이 먹고 훌훌 털어버리라며 진짜 아버지가 된 양 든든하게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공태경도 김준하가 사촌이라니 가족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냐며 하늘이가 크면 또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고민이라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공태경은 그렇다고 해서 은금실에게 외손자인 김준하를 외면하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며 사방이 막혀있는 기분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공찬식은 다음날 김준하를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짓겠다며 우리 가족은 널 외면하지 않으니 아무 걱정 말라며 오연두의 목까지 고기를 포장해 보냈습니다. 든든한 아버지가 같은 편에 서서 위로해주자 공태경은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술에 취해 귀가한 공태경은 오연두에게도 아버지와 술을 마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며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공태경은 은금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심란한 은금실은 공태경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은금실은 공태경이 제게 잘 못하신 것은 오래 사셔서 하늘이에게 갚아달라고 말한 것과 김준하가 여태까지 혼자 살아서 혼자인 것이 익숙하다고 말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은금실은 어떻게 하면 좋냐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튿날 공찬식은 김준하를 찾아 우리 어머니 외손자가 되고 싶은 것이냐? 하늘이 아빠가 되고 싶은 것이냐? 라며 둘 다 욕심을 내지 말아라. 하늘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 우리 가족으로 받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준하는 피가 섞인 가족이다. 저한테 외할머니, 외삼촌도 모른 척하고 살란 말이냐? 라며 왜 제 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느냐며 제 딸을 제가 책임지겠다는 게 잘못된 일이냐? 공태경과 저의 상황이 유감이지만 이런 식은 아니다. 이럴 거면 엄마와 누나, 저를 왜 찾으셨냐고 물었습니다. 공찬식은 김 대표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한테는 태경이가 더 중요하다며 힘들겠지만 내 뜻에 따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김준하는 김준하와 공태경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은금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준하는 오연두와 딸을 되찾기 위해 외할머니 은금실의 마음을 얻으려 은금실의 비서 노릇을 했던 장세진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장세진은 은금실이 다도를 좋아했다며 비싸고 좋은 찻잎을 알아보라고 알려줬습니다. 이어 장세진은 핏줄에 목숨 걸던 큰 사모님이 내 편 되는 건 시간 문제라며 너는 핏줄이고 공태경은 아니니까 라고 낙관했습니다. 김준하도 은금실이 자신의 핏줄인 하늘이도 내가 키우게 해주실 거라며 하늘이가 나한테 오면 오연두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자신있어 했습니다. 장세진이 정말 하늘이 공태경 편이 아니라 내 편인가 보다라고 편을 들어주자 김준하는 누나가 날 위해 기도한 게 도움이 되나 보다라며 흡족해했습니다. 장세진이 양육권 소송은 어쩔 거냐고 묻자 김준하는 장세진에게 변호사 좀 알아봐달라고 말하며 양육권 소송도 계속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후 김준하는 귀한 찻잎을 구해 은금실을 찾아갔습니다. 이인옥은 집을 찾아온 김준하에게 서로 불편한 관계로 남는 것보다 왕래 없이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고 김준하는 그저 할머니를 뵙고 싶어서 온 것뿐이라며 은금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금실은 김준하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이대로 물러날 수 없는 김준하는 은금실이 가는 곳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두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김준하는 그런 은금실에게 외손자인 것을 포기하려고 한다며 동정심을 유발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외로워 보이는 김준하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은금실은 흔들렸습니다. 김준하는 은금실을 올드스쿨에 데려다 준 뒤 할머니한테는 지금의 가족이 중요하시지 않냐. 계속 모르는 사이로 살면 좋을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어 잠시나마 좋은 인연으로 만나 감사했습니다. 라고 마지막 작별처럼 인사했고 은금실은 김준하를 껴안으며 외롭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야 한다고 다독이며 헤어졌습니다. 이후 김준하는 강복님을 찾아가 자신이 은금실의 외손자의 것을 알리며 너무 괴롭다고 전했습니다. 힘들게 만난 할머니를 외면할 수도 없고 딸인 하늘이를 포기할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공태경이 하늘이를 포기하고 제가 연두와 하늘이를 책임지는 게 답인 것 같은데 강요할 생각은 없다. 어른들의 생각을 따르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강복님은 심란한 나머지 은금실을 찾아갔고 이인옥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늘이는 태경이와 연두의 자식이라고 달랬습니다. 그러나 강복님은 은금실의 마음이 바뀔까봐 불안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준하는 자신을 찾아온 공태경에게 하나씩 사모아서 하늘이의 방을 만들었다며 아기방을 보여주며 이제 하늘이를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공태경은 한번 뺏어보라며 어차피 법으로 하면 연두씨가 훨씬 유리하다며 내 온몸에 흙탕물이 뿌려져도 내 사람, 내 아이 너한테 절대 안 뺏길 거라며 김준하를 도발했습니다. 김준하는 끝까지 가보자며 은금실의 호적에 이름을 올려서 법적으로 당당하게 너희 집 가족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공태경은 은금실을 찾았습니다. 공태경은 김 대표를 어떻게 하고 싶으시냐며
내치지 않고 외손자로 할머니 곁에 두고 싶으시냐라고 물었고 갈팡질팡하는 은금실은 오열했습니다. 은금실은 공태경에게 미안하다며 김준하를 그만 보자고 말했지만 하루 종일 가슴이 아프다고 솔직히 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딸기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준하한테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나나 싶어서 마음이 아리다. 나 아니면 아무도 준하를 좋아해 줄 것 같지 않은데 불쌍하다며 너도 내치고 싶지 않고 준하도 내치고 싶지 않다. 둘 다 내 곁에 있게 하고 싶다고 말하며 오열했습니다. 공태경은 이제 와서 그러시면 어떡하냐?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태경이 너무 불쌍한데요. 이튿날 은금실은 이른 아침 김준하를 집으로 부른 뒤 가족들에게 식사 전에 할 말이 있다. 내일 딸기 제사상을 올려주고 싶다며 그 자리에 김준하도 참석할 것을 알렸고 외손자니 너희하고 똑같이 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태어나기 전부터 맺어진 천륜을 어떻게 부정하냐면서 너희들도 준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본체에 들른 공태경은 식구들에게 오늘부로 이 집안 식구를 안 하겠다며 파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모든 가족들이 황당해하며 놀라는 모습이 비춰지며 이번화는 끝이 납니다. 공태경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만한 생각인데요. 그동안 핏줄이 아니라고 구박을 받으며 지내왔던 공태경은 은금실이 핏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좋은 해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이제 겨우 은금실의 마음을 얻고 형제들에게 인정받아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던 공태경은 매우 실망스럽고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은금실에게 동정심을 유발해서 자신에게 기울어지도록 만든 김준하가 은금실의 호적에 오르고 같은 호적에 올라있을 수 없는 공태경은 정말 파양밖에 답이 없게 될지 앞으로의 전개가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